안녕하세요. 카우보이 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 일본의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한류라는 콘텐츠가 더욱더 저변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네요. 현빈, 손예진 주연의 TV 앤 드라마 사랑이 불시착이 올해 일본 넷플릭스 1위를 했으며 그 밖에 이태원 클라스 2위, 사이코지만, 괜찮아 6위, 청춘의 기록 8위를 하는 등 톱10 절반이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6배 이상으로 성장해 한류 팬의 저변이 한층 더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사를 살짝 요약하면 2026년 신화유행어 대상에도 선정된 사랑이 불시착에 대해서는 한국의 젊은 여성 기업가와 북한 군인의 드라마틱한 연애 모양을 담는 한편 코미디, 액션, 서스펜스 요소를 포함한 고퀄의 각본과 영상이 많은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일본에서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멤버는 500만 이상이라고 하는데 전에 없이 할리우드 이외의 작품이 시청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올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아카데미 시상부터 BTS의 빌보드 차트 1위, 그리고 넷플릭스에서의 한국 드라마까지 여태껏 이 모든 사실들이 서양 쪽 그들만의 이야기며 전설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의 이야기이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의 한국 콘텐츠가 세계를 선도할지 기대가 가면서 20년 전에도 한류는 10년 안에 끝날 거라고 예언했던 전문가들이 틀린 것처럼 영원히 오래가서 세계의 문화 중심 한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볼까요? 영상에 나오는 글들은 일본 네티즌들의 의견임을 밝히며 카우보이 문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동 출연 NG 사이토 다쿠미의 대사에도 있었습니다. 시청자는 계속해서 동영상 전달 서비스로 외국의 재미있는 드라마 쪽으로 흐른다고. 일본 드라마계의 각종 촌스럼에 의해 젊은 크리에이터가 육성되지 않기 때문에 각국과의 차이는 커질 뿐이라고. 외고집 부리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본 드라마를 방송할 시간대가 끝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김비서로 박성준한테 빠졌어. 이태원 클래스에서 또 다른 역할에 빠졌다. 다리가 길고 몸매가 뛰어나다. 연기도 잘해. 설날에는 사랑의 불시착을 못 봤어요. 넷플릭스 계약자 500만 명이라는데 그중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어떻게 반독의 자본이 언론에 유통되는지를 보여준다. 숨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을 크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 모국.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사랑의 불시착을 완주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태원 클라스, 청춘 드라마인가? 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드한 전개로 충격이었지만 완급이 잘 되어 있어서 훨씬 빠져든다. 해외 드라마, 서구의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사람에게만 추천하고 싶은 역작이군요. 한국 거는 잘 만들면 완성도가 어마어마하니까요. 낮 드라마 같은 건 많이 피곤하지만요. 넷플릭스는 그런 거 안 들어가 있어요. 일본의 TV 관계자는 한국의 영향을 꽤 받고 있어요. 배울 수 있으니까요. 해외용으로 만든 작품은 제대로, 일본 같은 뭐든지 자니즈라던가 그런 유착은 없으니까 출력주가 가짜랐어. 한국 드라마는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어요. 작년에 비행기를 탔을 때 프랑스인인 것 같은데 컴퓨터를 켜고 연인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영화는 확실히 재밌다. 하지만 사랑의 불시착만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 절대 말도 안 되는 스토리라서 재미없어.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드라마화하거나 영화화하기 쉽기 때문에 일본과 비교해서 재미있는 것 같아. 그나저나 일본 드라마는 너무 심심하다. 비현실적이니까. 한국 드라마 완전 오랜만이었지만 불시착으로 당했다. 너무 빠져서 울었어. 마음이 따뜻해져서 이렇게 시원하게 할 수 있다니 엔터메의 힘이란 대단해. 가끔 리뷰도 보러 가서는 그렇지 알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또 눈물이 난다. 이제 의도적으로 리뷰를 보러 가서 감동의 선물을 받는 느낌? 한국은 엔터테인먼트에 주력하는 만큼 수준이 높다. 이것은 혐한 사람도 역시 인정해야 한다. 한류 드라마, 영화의 수준이 높은 이유는 감정 표현이 적극적, 폭발적이기 때문이다. 완곡한 표현보다는 직설적이고 확실히 박력 있게 묘사하고 있어.
한국 영화 나쁜 놈들, 범죄도시, 살인의 추억 등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이유는 일본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실적인 감정 표현과 상황 묘사였다. 일본은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문화니까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일본인의 감정 억제가 드라마나 영화적인 표현에 있어서 때로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지든 간에 재미있는 작품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한국과 관련된 것은 영화도 드라마도 음악도 필요 없어. 만지고 싶지 않아. 없어졌으면 좋겠어. 한국 뉴스에 한국 혐오가 떠오르긴 하지만 사랑의 불시착도 이태원 클래스도 재미있었어. 10년 만에 본 한국 드라마가 예전처럼 백혈병이나 기억상실, 출생의 비밀 등이 아닌 완전 재미있어져서 놀랐다. 특히 이태원반이나 김비서는 왜 이다시도 우습고 심쿵해서 박서준의 팬이 되어버렸다. 지금 일본 드라마는 하나도 재미없다. NHK는 꽤 탄탄한 드라마를 만들어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영방송은 한심한 각본으로 잘 나가는 배우들을 모아 시청률을 노리고 있을 뿐 제대로 된 각본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진 것 같다. 안타깝게도 엔터테인먼트계에서는 한류를 이길 수 없다고 본다. 각본도 배우의 층도 아이돌계조차 대적할 수 없는 레벨. 한류는 세계를 내다보고 있고 한 작품이 일본 드라마의 2배 이상이라 내용도 짙다. 억울하지만 일본 드라마는 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결코 한국을 좋아하는 건 전혀 없지만 드라마에 관해서만은 부러워. 유행어 대상에 사랑의 불시착이 뽑혔을 때 트위터에서 거짓말이니 음모니 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넷플릭스에서는 계속 탑10에 3편 이상의 핸드라인이 들어있더군요. 그만큼 역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배우, 노래, 모든 면에서 레벨이 높아. 나는 일본인으로 일본을 아주 좋아하지만 일본 드라마는 한국을 이길 수 없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행복이 되어 돌아옵니다.